스마트 공장에서 스마트란 무엇일까? 제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장의 목표는 이미 많은 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통해 성장하고 있대. 그럼 스마트 공장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충북 테크노파크와 함께라면 눈높이 맞춤형 스마트 공장을 만들 수 있어. 제조업의 미래를 만들다. 충북 테크노파크. 자, 먼저 40분 동안 금년 사업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한 2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석 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안녕하세요. 방금 그 소개받은 이만석 기술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스마트 공장 사업을 정부 정책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시행을 한 것이 어느덧 2014년부터니까 8년 정도 됐네요. 많은 분들이 주지하다시피 2014년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가 스마트 공장이라는 이름은 아니더라도 현장 디지털 사업이니 ERP 보급 사업이니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디지털 사업을 했었습니다.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이 2020년 현재 약 19,800개 정도를 보급을 현재 했고 이 수치는 당초 목표인 17,800개보다 좀 초과 달성한 그런 현재 그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약 4,376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6,000개 이상의 스마트 공장 보급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2022년까지 3만 개의 보급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전년도하고 달리 정부는 캠프, 그러니까 코리아 AI 매뉴팩처링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1년도에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에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해서 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의 그 솔루션을 도입한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전산실에 구축해온 ERP, MES를 클라우드로 전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 2021년도의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도에 전년도와 달라진 제도를 포함해서 사업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공급기업, 코디, 그리고 평가위원, 도입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스마트 공장 고도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공장 고도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볼 것 같으면 이게 전체적인 사업 개요입니다. 보시면 정부 지원 사업은 크게 이제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과 그 바로 밑에 이제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지원 사업, 이거를 이제 저희들은 흔히 구축 사업 영역이라고 하고, 좀 내려보시면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사업부터 제일 하단에 스마트 공장 사후 관리 사업, 보통 이것을 우리는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게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은 이렇게 구축 사업과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그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서 지원 유형이 이제 그 기초 고도화 1, 고도화 2 제일 위에요. 이걸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확산 사업이라고 흔히 명명을 하고, 그 외에 구축 사업이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대중소 상생형, 업종별 특화 이런 사업들이 이제 구축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차이는
그 밑에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내려보시면 요약을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크게 그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지원 유형이 먼저 그 기존에 이제 고도화 사업, 신규 구축 사업이 고도화 1, 고도화 2 사업으로 개편이 되고 기초 사업과 고도화 1, 고도화 2에 각각 정부 지원 범위가 기초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으로 다소 하향이 됐고 반면에 고도화 1, 고도화 2 사업은 각각 2억 원, 4억 원이 정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준 향상이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그 개편이 됐고요. 사업 기간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중 수시였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회에 한해서 기간을 두고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한 번, 4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같은 경우에는 구축 기간을 어느 정도 권장하기 때문에 기초 같은 경우는 6개월, 고도화는 9개월, 고도화 2 수준 경우는 목표가 고도화 2 수준 경우는 최대 1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데 각각 이제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추진 절차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이제 컨소시엄 사업인데 이번에 이제 기초 고도화 1, 고도화 2 각각에 대해서 추진 절차가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디 적용을 전년도 20년도 7월부터 새로이 적용을 해서 올해도 적용을 합니다만 전년도와 달라진 거는 기초 수준인 경우에는 전년도와 달리 코디 적용이 이제 필수 절차로 되어 있고 반면에 고도화 1 같은 경우에는 코디 적용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그 고도화 2 사업은 코디네이터 매칭 없이 바로 컨소시엄 단위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를 앞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을 한다고 하면 지원 기한을 최대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에 한하여 5년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년으로 동일합니다. 기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좀 넘겨 주시죠. 자,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스마트 공부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인데요. 기초 고도화 1과 2로 이제 나뉘었다고 했고 좀 내려보시면 먼저 지원 조건입니다. 좀 더 내려보시죠.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조건이 이제 기초, 중간 1, 중간 2입니다. 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기업은 이거는 이제 행정적인 이제 해석이 될 텐데 기초니 중간 1이니 중간 2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수준의 스마트 공장 수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간혹 시중에서 이거를 조금 혼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최초로 하는데 무조건 기초입니까? 우리는 두 번째 하는데 고도화 1로 가야 됩니까? 이런 관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2번을 하던 3번을 정부 지원 사업 받는 상황이 되었더라도 수준이 여전히 기초라면 그 회사는 유형이 기초인 것이죠. 그리고 정부 지원금은 기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년도에 1억 원에서 이제 7천만 원으로 다소 하향 조정이 되었고, 그다음 고도화 1은 각 2억, 고도화 2는 4억 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이 수준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 수준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많이 이제 요구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들은 거기 이제 그 테이블의 제일 하단에 조금만 내려보시면 테이블 하단에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스마트 공장 수준은 KSX9001-1이라는 표준에 스마트 공장 기본 개념과 구조 이걸 좀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마트 공장 추진단 사업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거기도 이제 자료실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이 이제 페이지가 약 한 30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콘텐츠가 스마트 공장 기본 개념 구조를 참고를 먼저 하시고, 다만 그 개념과 구조가 비교적 그 간단하고 짤막한 명사형 중심의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 우리 회사가 수준이 1인지 고도가 2인지 기초인지를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초라는 것은 우리 현장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여전히 수작업으로 설비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여전히 수기로 작성을 하고 그 수기 작성한 것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지 않고 그냥 아날로그 형식으로 누적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현재 디지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디지털화, 다시 말해서 바코드나 RFID나 이런 흔히 말하는 식별자를 통해서 DB화하는 것, 이 정도는 우린 기초라고 보고, 중간 1이라면 핵심 키워드가 이제 3가지가 될 텐데 실시간이라는 개념과 자동 집계 그리고 분석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에서 그렇게 데이터베이스화 시킨 많은 데이터들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분석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나한테 신호를 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집계라는 것이 바코드나 RFID 같은 그 식별자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집계, 이것은 곧 실시간을 의미하고 그것을 가지고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우리는 중간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2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결국은 스스로라는 것이 이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간 1 기초를 포함한 수준을 가지고 결국은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신호를 가지고 통신을 하면서 기계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하고 또 다시 가동을 하고 또 다시 의사결정을 내리고 하는 수준,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송조차도 사람이나 기타 하드웨어가 아닌 자동 이송 장치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자료들은 이 주관처인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별도로 이제 보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다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면 충북 테크노파크에 연락을 해주시면 가능한 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내려보시면 신청 자격이 있는데요. 신청 자격은 일단 그 도입 기업은 목표 수준이 이제 기초 수준인 경우, 그다음에 수준 향상이 없는 재신청 기업인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코디네이터가 이제 필수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올해 변경된 사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자 관심 사항인 것이죠. 그다음에 고도화 1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중간 1 수준 이상인 예전 기업인데 이때는 코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그 아스티크 표의 3번째를 보시면 많은 질문이 나온 것들 중 하나가 수준 향상이 없는 재신청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회사가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가 전년도에도 사업 신청을 했고 구축도 잘 했고 재작년에도 사업 신청해서 구축을 했다면 올해 또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목표 수준을 봤더니 전년도에 우리 현재 수준이 전년도까지 구축한 현재 수준이 기초인데 여전히 기초 수준으로 한다거나 마찬가지로 현재 중간 1수준인데 여전히 중간 1수준으로 한다면 이는 사업비로 본다 그러면 7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중간 1위를 할지라도. 그리고 올해 한 번 신청을 했는데 또다시 다른 공정이나 다른 라인에 재신청을 할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수준별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좀 내려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이 유튜브를 가지고 참여하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계실 텐데 특히 이제 이 신청 방법을 어디다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처음으로 하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제가 빨갛게 박스를 쳐놨지만 요 URL 주소를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물론 이 사업 공고는 그 사업관리 시스템 안에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접속을 하셔서 많은 정보를 가져가시길 바라고 또 중요한 것은 신청도 저기를 하지만 향후에 이제 우리 회사가 스마트 공장을 착수를 하고 완료될 때까지 많은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기 다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업관리 시스템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내려보실까요? 절차가 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좀 더 내려보시면 네. 먼저 지원 절차 기초 고도화 1 선택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 우리 회사가 처음 하던 두 번째 하던 수준 2 기초라면 지금 빨간 박스로 된 것이 이번에 이제 새로 된 것이고 보시면 먼저 사업 공고를 보시면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데 물론 한 장짜리에 국한하지 마시고 이따가 이제 잠시 제가 안내를 좀 드릴 텐데 한 장 이상 혹은 최소한 한 장의 그 양식에 준해서 신청서를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관리 시스템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이것을 각 지역 테크노파크에서 요건 검토를 하는 것이죠. 이때 신청 접수를 할 때에 신청서 쓰는 다소의 요령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접수가 되면 이제 바로 현장 평가를 나갑니다. 이 현장 평가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 평가위원이 전년도를 생각을 하면서 평가위원이 몇 명이 나갑니까? 코디가 같이 나오질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평가위원이 한 분 하고 그리고 반드시 간사 역할을 하는 테크노파크라든가 지역 테크노파크라든가 준비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진공이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이제 간사 역할을 하게 하는 간사 역할로 같이 복수로 나가는 것이죠. 이 현장 평가에서 보는 것은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 그 신청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이 스마트 공장이 필요한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세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신청서의 내용의 신청서의 내용과 그다음에 현장을 가볼 것이고 세 번째는 이걸 바탕으로 인터뷰를 해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회사가 할 수 있겠구나 혹은 의지도 볼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도 볼 것이고 설계 노하우부터 다 볼 텐데 이걸 가지고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선정심의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었다면 바로 코디네이터를 매칭을 합니다. 이 코디네이터 매칭은
역시 현장 평가위원과 마찬가지로 코디네이터 역시 지역 테크노파크에서 올해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디네이터가 이제 그 매칭이 되면 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회사가 처음 스마트 공장을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이미 한 차례 해서 고도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회사가 원하는 대로 목적하는 대로 꼭 필요한 대로 스마트 공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소위 사업 설계를 해주는 역할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바로 공급기업,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공급해주는 그 공급기업을 어떻게 하면 잘 선정할 것인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공급기업의 경쟁력이 우리 회사의 스마트 공장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고 말 그대로 코디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협약을 끝내고 그리고 중간, 최종 이때는 또 평가위원이 나가고 다만 10번에 보시면 최종 감리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점검이 끝나고 감리가 이루어졌죠. 올해부터는 최종 점검 전에 감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 고도화 1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고요. 좀 내려보시면 이거는 이제 고도화 1, 고도화 2인 경우인데 이때는 바로 컨소시엄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빨갛게 이렇게 박스를 해놓은 것이 이때 이제 현장 평가 위에 있는 것처럼 현장 평가 똑같이 현장 평가를 나가지만 이때는 신청서 접수 수준이 아니라 이미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서 사업 계획서가 작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전년도처럼 현장 평가를 한다 그런 절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절차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다음이요. 네, 좀 더 내려볼까요? 네, 조금 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파랗게 이제 제가 볼드로 좀 해놨는데 이게 이제 고도화 1 방금 설명드린 고도화 1, 고도화 2의 현장 평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보시면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요건 검토가 완료된 여기서 말하는 요건 검토는 우리 회사가 스마트 공장 하겠다고 기타 서류들과 함께 필수 제출 서류들과 함께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을 테니 그 회사의 원가부터 사업 계획의 사업 계획서 그리고 제출된 서류 이거를 지역 TP에서 검토를 한다는 것을 우리 요건 검토를 하죠. 그 외에 뭐 일자리 점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현장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거기 보시면 컨소시엄의 도입기업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및 증빙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략히 써놨지만 실제로 현장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인프라,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란 설비의 노후와 외국인은 얼마나 근무를 하고 있는지,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설비의 레이아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종 파티션 이런 것들을 보고, 요거 이제 현장을 보고 또 하나는 직접 의사결정자와 함께 거의 준하는 분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이 세 가지가 현장 평가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들이 주로 이제 올해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업 그중에 보고 확산 사업을 말씀을 드렸고 조금 내려보시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좀 더 내려볼까요? 쭉 뒤로 내려보시면 올해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교육 관련된 겁니다. 전년도에도 사업계획서에 보게 되면 사업계획서의 항목이 전체 17가지지만 그중에 교육이라는 게 있죠. 즉 공급기업이 우리한테 오퍼레이션하는 그런 조작 교육이 아니라 우리 도입기업이 스마트 공장 관련된 교육을 받았습니까? 라는 항목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것은 완전 의무가 되어 있고 CEO하고 임원이 별도, 그 다음에 재직자, CEO하고 임원을 제외한 재직자
이렇게 해서 두 CEO 임원 대상과 재직자가 별도로 각각 교육을 필수로 받고 사업 완료할 때 이것을 반드시 증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을 제가 요약한다고 했는데 좀 많이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것도 많고 절차가 조금 세분화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는데 아무래도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받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에 계신 분들 잘 들리세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 잘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들립니다. 아니, 손 흔들면 잘 안 보이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아, 잘 들리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좀 확인을 해주셔야지 진행하는 사람들이 신납니다. 네. 오늘, 지금 대략 한 30분 정도 2021년에 추진하는 그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2020년, 작년과 비교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명칭도 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초보 단계, 고도화 1, 고도화 2, 뭐 이렇게 해서 이전에 쓰던 뭐 중간 1, 중간 2, 뭐 이런 것을 조금 달리 표현하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또한 코디네이터가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들이 좀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또 고도화 1, 고도화 2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공급 기업과 잘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 계획도 미리 만들고 또 승인을 받고 뭐 이래야지 또 진행되는 것들이 좀 차이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업 계획 내신 것들이 현장 평가, 그다음에 또 CEO라든가 이런 분들과의 이제 인터뷰, 그리고 타당성 이런 것들이 잘 맞았을 때 이제 사업들이 지원된다. 이렇게 너무 잘 요약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CEO나 임원들이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이런 증빙을 좀 하셔야 되고, 또한 재직자들도 또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좀 변화 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혹시 위원님, 제가 좀 나름대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혹시 제가 좀 빠뜨린 게 있나요? 다시 한번 강조해 네, 주시죠. 적절하게 요약을 해 주신 것 같고요. 혹시 빠뜨린 것은 이걸 듣고 계시는 많은 유튜버들이 질문을 하실 거니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을 줌에 있는 그러한 뭐죠? 질문하는 기능이 있어요. 채팅하는 기능. 그런 쪽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또 이미 사전에 좀 질문을 보내주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오기 전에 일단 지금 받겠습니다만 오기 전에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있었던 질문들을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도화 사업의 경우에 공장 전체 라인에 대한 생산 정보, 그런 실시간이나 또 분석 같은 거를 이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곳 또는 일부 라인만 해도 되는 건지, 이제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먼저 그거부터 좀 네.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질문의 내용이 그렇다 그러면 그 질문의 내용을 두 가지 정도로 의역을 좀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가령 우리 회사가 처음 스마트 공장을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은 회사인지라는 관점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지는 않았으나 우리 회사는 이미 상당 수준의 그렇습니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 IT 인프라가 굉장하다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질문의 내용을 답변을 좀 드리면, 우선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부 라인 가능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전체 라인이 아닌 것이죠. 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사는 이미 IT 인프라가 상당 수준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더더욱 고도화를 하고 싶다면 네. 그 상당 수준 회사가 이미 1라인, 2라인, 3라인 혹은 A동, B동, C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공정은 혹은 특정 라인, 특정 지역, 로케이션, 지역은 분할해서 고도화를 가도 되는 겁니다. 지금 얘기잖아. 특정 네, 공정, 특정 잘 라인만 들었습니다. 해도 된다. 조금 부연 답변을 좀 드리면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럴 경우에 우리 회사의 수준을 전체로 보는지 부분적으로 보는지 그렇죠. 이런 이제 질문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네. 확정은 아니나 현재 확정은 아니나. 확정은 아니나 현재 구축 범위, 구축 기능의 범위, 그러니까 1라인, 2라인, 3라인이라면 3라인을 이번에 주 대상으로 한다면 3라인을 중점적으로 수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신 것처럼 이제 지금도 조금씩 확정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아직도 좀 더 검토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실제 이제 사업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네요.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스마트 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이 기존 사업이 이제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끝나는 기준이 협약 종료일인지 아니면 최종 완료 보고서 승인 날인지 이런 질문이 나왔네요. 네. 네,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 일단은 이 사업을 동시 진행을 못합니다. 즉 지원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 진행 중인 것이 어디까지를 진행 중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인데 그렇죠. 최종 완료 보고서 승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답변은 최종 완료 보고서가 승인됐을 때 그것을 이제 종료된 걸로 본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있네요. 세 번째 질문을 좀 볼까요? 금년에는 좀 대중소 상생, 이제 그런 사업들도 상생형 또 일반 고도화 이런 걸로 가능합니까? 하고 이제 여러분 여쭤보고 있네요. 네. 네. 제가 질문을 할 정리를 못했네요. 예. 아마 질문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사업 안내를 할 때 소개를 할 때 구축 사업과 크게 보면 구축 사업과 지원 사업의 이제 영역으로 나뉩니다. 구축 사업에는 흔히 이제 얘기하는 보급 확산 사업과 그리고 대중소 상생 사업, 업종별 사업 이런 여타 사업들이 있는데 가령 우리 회사가 그 구축 사업 중에 업종별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을 같이 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구축 사업이 아닌 지원 사업,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마이스터를 지원받고 있다든가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구축 사업과 별개로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이 있어 하실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공급 기업 매칭 절차에 대한 질문이네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도입 기업을 사전에 정하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공급 기업을 즉 어떻게 매칭하는지 그 매칭 절차를 좀 네, 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유튜브 같습니다. 방송을 많은 공급 기업도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말씀을 들어봐도 공급 기업들이 지금 질문하신 이 내용이 상당히 관심사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이제 그 질문에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공급 기업 매칭은 크게 두 개의 사업 방법으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초로 우리 회사가 목표 수준을 기초로 한 기업이 있을 것이고 기초가 아닌
고도화 1 혹은 고도화 2로 신청한 기업이 있을 텐데 먼저 기초 같은 경우에는 공급 기업이 선 매칭되어서 작년처럼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과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올해 새로 생긴 공고가 되어 있는 사업 신청서를 먼저 작성을 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현장 평가를 나가게 되고 현장 평가가 이 회사가 진위 여부를 봤을 때 이 회사가 가능하다라고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는 지역 테크노파크에서 코디네이터를 배정을 하게 되고 네. 그 코디네이터의 역할 중에 두 가지. 하나는 사업 설계를 이 회사에 해준다는 것. 네. 또 하나는 그 설계대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 기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급 기업을 선정을 할 것이라는 네. 코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개수가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반드시 공급 기업을 흔히 이제 역경매를 하죠. 흔히 같이 경쟁을 해서 복수 이상으로. 네. 복수 이상으로 경쟁을 해서 네. 선정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렇게 절차가 네. 바뀌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공급 기업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좀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정리를 하면 네, 그 기초 사업 경우에는 사업 신청을 하시면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 또 TP에서의 승인 이런 걸 통해서 코디네이터가 선정되시고 이 코디네이터가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지네요. 그래서 한 축으로는 사업을 설계를 해주시고 네, 두 번째는 그 사업을 실행할 공급 기업도 그것도 복수로 만나서 네. 또는 선정을 해서 경합을 해서 네, 어디가 더 타당한지 이렇게 네. 고르는 역할까지 하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고도화 1, 2의 네. 경우는 어떤가요? 고도화 1, 2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하는 절차는 동일하나 이 신청을 할 때에 이미 공급 기업이 자의적으로 선정이 된 상태에서 컨소시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 계획서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현장 평가를 나가기 때문에 이때는 코디를 선정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도화 1의 경우는 선택이니까 코디를 선택할 수가 있고 혹은 코디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코디를 선택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기초와 동일한 절차를 밟지만 코디를 선정하지 희망하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 계획서를 그 공급 기업을 어떻게 선정해주는 추후에 또 심의가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공급 기업이 선정이 된 상태에서 사업 계획서를 접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장 큰 차이는 고도화 1, 2에서는 이제 공급 기업이 뭐 거의 결정돼 있다 이렇게 물론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들으시는 분들이 대단히 도움이 되는 이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다른 또 질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업 추진 기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 모집 기간이 1차, 2차, 뭐 3차로 나눠질 거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제 들으신 것 같아요. 또 이제 하반기에도 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1, 2, 3차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또 하반기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는 연중 수시가 아니라 보급 확산 사업 같은 경우에 보급 확산 사업 같은 경우입니다. 수행 기관이 테크노파크 이 사업이죠. 이런 경우에는 연중 수시가 아닌 1차, 2차, 3차로 나뉘어지고 지금 당장 2월 25일까지 1차 마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2차가 4월, 3차가 6월 이렇게 이제 올해는 3차에 진행이 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6월이 지나서 신청하는 것은 일단은 안 되고 그 하반기에는 이제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따라서 각 권역별로 여기서 말하는 권역이란 전국의 도단위, 특별시단위, 세종자치,
그다음에 제주 특별자치 다 포함을 해서 약 18개 권역이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각 권역별로 지방비 지원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우리 회사가 어느 시기에 스마트 공장을 해야 되는지를 의사결정을 충분히 해놓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충분한 워밍업이 없이 신청을 했다가 현장 평가나 여러 가지 심의 절차에서 부적합이 될 경우에는 재신청할 기회는 당연히 다음 차수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그만큼 사업 기간도 늦어질 뿐더러 예산이 빨리 소진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네. 네. 이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예. 될까요? 그 말씀을 좀 정리해 보니까 그 일단 하반기 계획은 일단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지금 청취 또는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맞는 말씀인 거 답변이신 것 같고요. 이미 1차는 이제 2월 중으로 이제 완료가 될 예정이고 또 2차는 이제 한 4월 정도로 예상이 돼 있는데 또 뭐 많은 기업들이 또 참여를 하거나 신청하거나 그러면은 그 3차로 정해진 6월 계획이 뭐 일찌감치 끝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를 미리 하신 분들, 그런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또 신속하게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충북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에 있는 18개 권역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비슷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이렇게 신청 기간에 신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요번에 승인이 안 났어요. 그러면은 영원히 끝난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이세요. 그래서 아니면 다음에 뭐 신청해도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신데, 예, 그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이번 신청을 해서 혹시나 이제 부적합이라는 표현보다 우리 사업 공고에는 부적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격이 되게 되면 다음 차수에 신청을 해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각 권역별로 다소 상이한 부분은 있겠지만 테크노파크의 업무 집행이라든가 운영에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접수되는 대로 바로바로 현장 평가가 이루어지고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괄적인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신청하는 도입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한 유예 기간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좀 바뀐 내용이 옛날에는 신청하는 대로 이제 심사하고 평가하고 승인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신청하신 기업들을 모아서 추진하는 소위 이제 일괄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뭐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좀 시간이 더 있으니까 저희가 한두 개 질의응답을 더 진행해 볼까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채팅 쪽으로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는데요. 일단 뭐 새로운 지금 질문은 없네요. 일단 이전에 받은 질문 중에서 뭐 좀 편하게 제가 보죠. 중소기업 우리 스마트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이제 사업이 있죠. 역량 강화 사업.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량 강화 사업에는 기본 컨설팅을 해주는 또 지원도 있고 또 다른 지원은 또 다른 사업에는 심화 컨설팅하는 것, 또 원포인트 멘토링 하는 것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제 경우로 봐도 과거에는 이게 또 지방 TP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이런 걸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좀 달리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좀 통일감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요 세 가지의 좀 차이점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제 뭐 배정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구축 사업이로부터 지원 사업이 될 텐데 일단 이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역량 강화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목적이 무언가를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사하게 마이스터 사업도 있고 수준 확인 사업도 등등도 있지만 이 그렇죠. 역량 강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네. 스마트 공장을 고도화를 하던 네. 최초 도입을 하던 잘 하려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용어도 어렵고 또 경험도 없고 이미 한 차례 했지만 만족이 다소 좀 떨어지는 네네. 이런 기업, 네. 또 반면에 긍정적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만족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좀 더 고도화를 위해서 그 설계의 방향을 어떻게 할까라는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소위 역량 있는 기관들이 네.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란 영리기관 포함해서 비영리기관들이 영리, 비영리 영리, 다 비영리 포함해서 포함해서 네네. 이 기관들이 기관들이 전문 컨설팅 기관이라고 하죠. 네, 이 컨설팅 기관들이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해 주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먼저 정부에서는 이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네. 현재 이 기관들을 접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요 접수하게 되는데 요 기관들이 대략 10개에서 15개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수준처럼.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각각 컨설팅 기관의 소위 역량 있는 컨설턴트들이 기업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유형, 즉 기본, 네. 심화 네. 혹은 원포인트로 네.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하게 되면 기업에 가서 그 컨설턴트들이 컨설팅을 해준다라는 건데, 기본 같은 경우에는 5일, 네. 그리고 심화 같은 경우에는 열흘, 네. 그리고 원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1일 혹은 2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네. 여기에 기업 부담금이 50%가 있다는 거. 네네. 다만 원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부담금은 없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기본과 심화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차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본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서 우리 이제 현업에서 요구하는 그 수요들이 네. 비교적 기초 수준이나 네. 혹은 처음 스마트 공장을 해보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대략 크게 두 블록으로 나누는데, 네. 먼저 진단을 하고 그렇죠. 전략을 수립하는 요걸 네. 이제 기본이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심화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하긴 하는데 세부 진단을 더 한다는 세부 이런 진단을 한다. 차이로 보시면 네네.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이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요. 그 들으시는 분들이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 사업은 이제 지원 사업이라는 구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미 그 사업을 했던 분들 또는 처음 하신 분들 다 해당되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 컨설팅 5일 지원을 받게 되고, 또 조금 그런 활동을 해보시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심화 컨설팅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지원들은 영리 또는 비영리 기관들이 선정이 돼서 그쪽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원포인트 멘토링도 하루나 이틀짜리가 있고, 이 경우에는 자비 부담이 없이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본 컨설팅 또 심화 컨설팅은 50%는 자비 부담이 있다, 공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 사이에 또 질문이 몇 가지 올라왔는데, 교육 받으려고 그러면은 소속 직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되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명문화된 거는 없습니다. 네, 명문화된 건 없네요. 다만 CEO 임원과 그 다음에 기타 직원들은 담당자는 받아야겠네. 네, 임원, 네. CEO 이런 분들은 받으셔야 네. 되고, 담당자는 받으시는 네, 걸로. 그렇게 두 개 그룹으로 봤을 때 그 두 개 네. 그룹은 전부 다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필수라는 거. 네.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전원인가 아닌가는 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면, 명문화된 게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직접 이해관계로 되어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A 라인의 교육을 A 라인에 구축을 한다면 그 구축 범위 기준이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분들은 꼭 받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네. 나중에 이거 신청하실 때 이제 자세히 좀 따져보고 다시 한번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한 두 가지 질문만 더 받으면 이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사업비 중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혹시 그런 비중이 있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런 질문이네요. 역시 그 명문화된 거는 없습니다. 네. 90대 10이 될 수도 있고 네. 반대로 10대 90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 기준이 아무래도 우리 회사가 네. 어떤 기능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도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용이 기준이 되는지 절대의 세트수, 개수가 기준이 되는지는 다르고 네. 모듈 수도 다를 때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문제라고 그러면 즉 사업비의 그 비율이라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현장을 자동화한다고 봤었을 때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절대적으로 하드웨어 비용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도입의 목적과 필요성에 네. 따라 그 비율은 자연스럽게 비율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 충북 TP는 아주 이 스마트 공장 지원을 정말 섬세하고 자상하게 하는 기관으로 유명한데요. 예, 뭐 질문 나온 거는 좌우지간 다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이 교육을 이 스마트 공장 구축 기간 내에 다 완료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업 끝난 다음에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질문인데 사업 전에 다 받으셔야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건 됐고 그다음에 아까 이거는 답이 아까 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기초 단계 하지 않고 우리 회사가 아무 사업도 안 했는데 고도화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되냐? 아까 뭐 넘어가도 된다고 이제 네,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 못 들으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궁금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다 커버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질문들이 없으면 제가 조금 마무리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오늘 대략 1시간 정도 2021년에 보급 확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고 간단한 질의응답도 했는데 아마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또 이게 충북 TP의 그 도 책임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께서 이게 질의응답 자료를 아마 전달하시거나 뭐 어떤 카톡이라든가 이런 데다 올려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믿고요. 그래도 나는 이게 꼭 궁금하다.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이 팻말을 잘 보십시오.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이쪽을 카메라 이쪽 켜주세요. 이 전화번호를 꼭 어디다 적어두세요. 그래서 043-270 잠깐만 이게 안 보이네. 아이고 2811부터 5번까지 그 번호를 가지고 계시다가 전화를 하시면은 도책임님을 포함해서 뭐 팀원, 팀장님 다들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고 또 관련된 내용들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번호를 잘 보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자, 장시간 1시간 넘짓 이렇게 사업 소개,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휴식을 할 건데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다음 이제 2부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고 2부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부에서 큰 수고를 해주신 이만석 박사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공장에서 스마트란 무엇일까? 제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장의 목표는 이미 많은 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통해 성장하고 있대. 그럼 스마트 공장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충북 테크노파크와 함께라면 눈높이 맞춤형 스마트 공장을 만들 수 있어. 제조업의 미래를 만들다. 충북 테크노파크.